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침 6월의 일자리 발표가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는 경제 정책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즐거운 독립기념일 휴일을 지내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6월에는 전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8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반면 백악관 경제자문은 지금의 경제 지표는 들쭉날쭉이므로 트렌드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재단과 재단 재정 책임자가 세금 관련 15개 혐의로 기소된 뒤 뉴스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메일을 안 한다는 사실과 기소된 재정 책임자가 트럼프를 더 무서워하느냐, 검찰을 더 무서워하느냐에 달린 듯 보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모든 사람들에 관한 사형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약 사범과 소수인종에 대해 불공평한 사형 집행이라는 불만에 따른 법무부의 대응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아리조나 투표 제한법이 연방 투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연방 법무부가 관련 이슈로 주 정보를 고소하는 게 지장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부정선거 단속보다는 투표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 권리를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당과 인종을 초월해 투표 당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은 지지했습니다. 미국이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공군 기지에서 철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이 닫힌 뉴욕의 가게가 미술 전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의 우주 여행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베조스보다 아흘에 앞서서 우주 여행을 한다고 발표한 버진 갤럭티의 리처드 브론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방송이야 독립기념일도 계속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독립기념일에도 뵙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부터는 독립기념일 연휴 분위기가 조금 나죠.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에 마스크를 쓰느니 안 쓰느니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팬데믹 한창일 때보다는 사람들이 팬데믹에 관한 지식도 많아졌고 어느 정도 이제 연방, 주, 로컬 정부의 지침과 본인의 개인 상황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지난번에 노동정의래요. 지난번에 이제 연휴 이후에 가장 조금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연휴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휴 때가 되면은 미국의 대통령들은 늘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연휴 잘 지내십시오. 하고 미리 발표를 하죠. 성명 비슷하게. 그런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짧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휴 국민들에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홍보 또 미국의 경제가 올바른 트랙을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6월 달에 일자리가 85만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많이 만들어진 거죠. 전문가들은 한 70만 6천 개 정도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매달
약 56만 개 정도, 58만 3천 개군요. 5월 달에 최종적으로 해본 결과, 그리고 지난 3개월은 이것보다는 조금 작기는 해요. 56만 7천 개 맞습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3개월 동안 평균 56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다가 지금 이제 85만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죠. 지난해 8월 이후에 최고의 그 증가이고요. 그리고 또 2020년도 지난해 4월 달에는 실업률이 14.7%였거든요. 이번에 이제 5.9%로 정도 되고, 2010년도에 우리가 그 굉장히 힘들었었을 때 그 리먼 브라더스 무너지고 버블, 주택 버블,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주식의 버블도 있었죠. 그때 실업률이 1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몇 %입니까? 5.9%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런데도 아직도 식당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임금이 높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이제 사람 구하기 힘든 것은 여전하고요. 이유는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실업 수당 지급도 있지만 가족적인 문제, 본인이 건강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률이 주변에 너무 낮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 가운데 아니면 파트너 가운데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원래 일했어도 일단 지금 직업을 전환하는가 등등을 생각하기 위해서 일하러 가지 않는다는 그런 비율이 혼자 일하는 사람보다는 많다 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는 팬데믹 이전보다 매달 만들어지는 일자리 실업률이 조금 확실하게 이달 거 이거 맞아, 다음 달에 가서 최종적인 발표를 보면 이 지금 오늘 발표와 비슷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를 보면은 제대로 가고 있고 경제가 좀 좋아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한 달 것만 가지고 모른다 하면서 너무 좋아라 하지 마시라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전에 비해서 7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를 쭉 보고 나면은 2022년 말이 되면은 팬데믹 이전으로 지금 고용률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챔피언들을 백악관에 LA 다저스의 챔피언들이니까 좀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니까요. And the guy who used to love Mookie is my chief strategist, Mike Donlin. But he doesn't want to talk to Mookie anymore. Mookie left Boston. 네, 항상 이제 그 미국의 그 스포츠의 챔피언들은 백악관에 초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라든가 그 밖에 그 챔피언 팀들이 누구는 나는 안 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종에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발언 같은 것이 난 백악관에 초대한다고 해도 난 안 가 해서 실제로 안 갔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명의 선수가 안 온다고 하면 대통령 자신이 그런 거 안 해버리고 했거든요. 이번에 지금 LA 다저스 월드 시리즈 챔피언 LA 다저스 선수들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을 지금 백악관에 초대했는데, 사실은 오늘은 휴일이 시작이 되지만 미국의 스포츠, 국가적인 스포츠 자체가 야구입니다. 볼 게임. 볼 게임에 관한 노래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볼 게임, 오늘 이제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아침에 한번 기자회견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챔피언들을 맞아서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에 대해서, 야구에 관한 추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미국인과 야구 그 자체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는 쭉 선수들 양복 입고요, 타이도 매고요, 대통령도 휴일이긴 하지만 타이 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미국을 이렇게 그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이벤트죠. Is that we need sports more than we ever realized. We see it now as fans return to ballparks and arenas all across the country, cheering on their favorite players and teams, sharing that sense of community and pride. It's a uniting feature, as I said to you guys in the other room.
이 오랜 동안 그 뭐 다저 스타디움이라든가 이런 곳이 문을 닫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오픈을 하잖아요. 경기장도. 그래서 아주 더 그 중요한 그런 그 의미가 있고, 미국은 자녀가 태어나면은 딸이 됐건 아들이 됐건 주말이면은 엄마 아빠가 축구장으로 또 이제 그 볼파크로 가서 아이들 그 운동도 시키고 뭐 수영도 시키고 하죠. 그러면서 가족과 커뮤니티와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스포츠 자체가 언제나 페어 게임, 공정한 게임을 말해주고 있고, 그 공정한 게임을 하면서 인간이 한계를 극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스포츠에 다 들어있잖아요. 정치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 이전에 대통령이 오늘 그 백악관에서 그 얘기를 했었던 것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그 말한 그 부분인데요. 우선은 그 기간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본인이 1월 달에 취임을 하고 나서 해왔던 경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기간 산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은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홍보의 장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경기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온 곳, 우리의 정책이 오르니까 인간에 관한 기간 산업도 해야지 된다. 가족 플랜, 본인이 이 공약에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특히 이제 차일드 케어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오늘 그 일자리 창출 6월에 85만 개 발표가 나온 뒤에 대통령이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That human infrastructure is as essential as our physical infrastructure. It can help us create more good jobs, ease the burden on working families, and strengthen our economy, strengthen in the long run.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인간에 관한 기간 산업도 미국의 경제를 아주 그 좋게 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역사적인 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지수, 경기 복구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본인의 정책이 잘 일하고 있는 결과라고요. This much is already clear. We're on track. We're on the right track. Our plan is working. And we're not going to let up now. 네, 그리고는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스포츠도 즐기고 즐겁게 지내세요 하는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So I want to thank everyone. Wish you all a happy 4th of July. We're going to be able to go to ball games. You're going to be able to sit in stadiums. You're going to be able to be with your families and backyard barbecues as we hoped. And we're going to make more progress. So God bless America and may God protect our troops. 네, 이제 이 왜 항상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끝에는 뭐 God bless America도 하고 God bless our troops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군대 이 얘기도 하는데, 오늘은 특히 대통령이 이제 짧게 경제에 관해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기자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특히 공군 기지에서 미군이 20년 만에 철군을 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하는데 네거티브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이 휴일인데 네거티브한 질문 하지 말고 내가 더 이상 그 네거티브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볼 게임도 가고 이런 그것도 즐기는데, 이 백신, 뭐 마스크, 그리고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 가족들도 생각을 하셔야죠라고 말했습니다. And not only don't think about yourself, think about your family. Think about those around you. That's what we should be thinking about today. The 4th of July to this year is different than the 4th of July last year, and it's going to be better next year. Thank you all. 네, 지난해의 4th of July 독립기념일과 확실히 달랐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올해의 그 독립기념일보다 훨씬 좋게 될 겁니다 하는 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백악관에서요, 요즘에 그 바이든 대통령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고 할 때 그 이슈에 맞으면은 뭐 언제나 대통령이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그 카말라 해리스 그 부통령을 자주 등장을 시킵니다. 지금도 이제 다저스 저지 이렇게 기념 사진을 찍는데 넘버 45예요. 하나는 대통령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저스 그 관계자가 들고 그렇게 지금 축하를 하는데 다른 때보다 지금 조금 길거든요. 이 카메라 월기 카메라 이벤트가 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이렇게 편안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직도 지금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앞에서 내려가지 않았고 옆에 계속 있네요. Every other nation is based on the notion of culture or geography or religion. We're the only one based on an idea, not a joke. And the idea is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nd women are created equal, endowed by their creator. 그 전에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나라의 문화, 종교 이런 그 차이 같은 것도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그 창조됐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그 선수들과 스포츠 관계자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 뒤에 선수들의 얼굴을 보면 전부 그 얼굴이 하얗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나 대통령의 그 인종에 관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어제도 플로리다주를 방문할 때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만은 6피트 거리 없이요. 전부 이 다저스 선수들과 관계자들도 대통령과 옆에 딱 붙어서 서 있고 대통령도 지금 그 초대 손님들을 향해서 뒤로 돌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마스크 한 사람은 썼습니다. 뭐 마스크를 쓸 때는 그 본인이 쓰는 이유가 있겠죠. 한 사람만 지금 그 다저스 팀 가운데서 썼고 수십 명이 한 사람도 거리두기 하지 않고 마스크 쓰지 않고 백악관에서 월드 시리즈 챔피언 백악관 방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He said, boys, that's not how I look at age. I had the staff look this up. This is what he did say. It's not how I look at age. It's how do you look at it, Seth?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짬짬이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전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제가 오늘쯤에는 적어도 이거 하나뿐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는 짐작을 해볼 수 있겠다는 확고한 그림이 좀 나왔거든요.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헤드라인을 들으면 재미없죠. 그 연방 법무부에서 연방 그 사형 집행을 완전히 중지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뭐가 전과 달라진 건가, 왜 달라진 건가 하는 것을 보면은 조금 재미있고요. 또 투표에 관한 애리조나의 투표법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길게 봐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이제 미국의 진화, 발전일 수도 있고 변화일 수도 있는 뉴스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회사요. 그리고 그 재단의 CFO 재정 담당 하는 사람이 이제 15가지 뭐 세금을 어떻게 뭐 이렇게 했느냐 하는 세금 관련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미스터 와이젤버그 씨죠. 48년 동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풀타임으로 일을 했는데 이 케이스가 약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또 이게 처음인가? 마지막인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형사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분명한 것은 사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됐다.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재판도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뭐 멕시코 국경도 다녀오고 계속 이제 독립기념일에도 랠리가 잡혀 있고 하는데 이게 쉬울 것인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더 가열차게 그러한 일들을 해서 대선에 출마를 해서 또 대통령이 되려고 할 것인가? 뭐 그런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 부분은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재단도 잘못 없고 내가 관리를 했었던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 자신도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성명 어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트럼프라는 회사, 트럼프를 무조건 잡아내자 하는 그 같은 정치적인 마녀 사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명에서 말하지 않은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뒤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뭔가 그동안 비즈니스적으로나 많은 그 해온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대통령도 이제는 아닌데 뭐가 그렇게 힘들지 하고 무슨 케이스가 나올 때마다 실망을 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검사 로버트 멀러가 뭔가를 발표했을 때 기소하지 않는다. 뭐 관련자들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당시에 바이든 그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본인이 상대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할 때 그때도 그랬고 마이클 코엔이라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뭐 여러 가지 여성들에게 돈 주고 그게 또 선거 자금과 연관이 되고 또 거짓말 쳤고 백악관에서 그의 돈으로 먼저 주고 체크를 써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코엔은 감옥에 가 있는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하자면 뭐 간단하게 말해서는 뭐 공모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수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수인은 갔는데 그 일을 시킨 사람은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는가?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때때마다 실망을 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없죠. 가능성만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보통 이제 검사들은 어떤 재단 이런 그 큰 곳보다는 개인을 한 명 한 명씩 기소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개인으로부터 어떠한 더 큰 증거, 더 확고한 증거 같은 것을 받아내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때는 협상을 해서 뭔가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유죄로 기소가 되려면 뭐 탈세라든가 보험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렇게 기소가 되려면 기소가 되고 나면 그다음엔 뭐 정치인으로 다시 출마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의도적인 사기였는가? 왜냐하면 지금은 재단의 재정 담당자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가 한 일 나는 몰라. 마이클 코엔이 한 것도 코엔이 했지 내가 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서 뭐 잠을 자고 했었던 여성들에게 선거가 치러지기 며칠 전에 이 여성이 뭔가를 나와서 뭐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할 것 같으니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하고 또 어떠한 그 매체에는 인터뷰를 하고 이래놓고도 딱 그 돈 주고 전혀 못 나가게 하고 물론 그때 나왔어도 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복음주의자들이라 하더라도 그가 3번 결혼을 했고 항상 결혼하고 외도로 이혼을 하고 그랬건 아니건 상관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모든 것을 돈으로 처리해 준 사람을 나는 하나도 모르던 일이야. 저 사람이 알아서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냈는가 또 보험 사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만 기소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증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메일을 안 합니다. 이메일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의 안 하고 아마 한 번도 본인은 직접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꼭 이메일로 답을 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다면 누군가를 시켰을 수는 있으나 아무튼 이메일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그 와이셀버그라는 재정 담당자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네요. 그런데 이 재정 담당자도 48년 동안 한 몸처럼 일하고 그 트럼프 회사에서 너무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혜택을 탈세와 관련해서 받았다 해서 기소가 된 건데,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아서 꼭 보훈 차원에서 이런 때 이제 언더 더 버스라고 하잖아요. 버스 아래로 확 사람을 던져버린다는 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던져버리는 것을 이 사람이 뭔가를 그 정보를 정확하게 증거와 함께 줘야지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죠. 마이클 코엔이라는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사 역할을 10년을 했습니다. 여자 문제만 처리한 게 아니라 건물 뭐 보수공사하고 할 때 뭐 플러머 같은 사람들한테 돈 뭐 안 주거나 적게 주려고 온갖 험한 일 다 하고, 그 악역을 마이클 코엔이 맡았는데, 마이클 코엔은 좀 젊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어제 기소된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이 차이가 14개월밖에 안 나거든요. 거의 같은 그 연령대의 사람이고 48년을 휴가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딱 그 안에서 그 트럼프라는 것에 갇혀서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를 확 던져버리려면은 검사가 뭐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무서운가, 트럼프의 보복 이런 것이 더 무서운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지 될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소된 사람의 엑스와이프가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와 자신의 엑스와이프와의 관계, 엑스허즈번과의 관계는 라빈 후드, 그 배트맨과 라빈이다. 이건 너무너무 서로 좋아서 친한 게 아니라 거래라는 거잖아요. 공모 내지는 하수인 내지는 그런. 그래서 그 자신보다 위에 있는 단계에 이 사람을 언더 더 버스를 하려면 안 무서워야지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보복이 검찰에서 나에게 주는 어떠한 그 무서움보다 훨씬 클 수 있으면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를 정보를 내놓지 않죠. 그러나 또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마이클 코엔은 그 당시에 뭐 48살인가 그랬고, 이 사람은 73세인데 그건 모르는 게, 이 사람도 자녀가 있잖아요. 이 자녀도 트럼프 재단에서 일을 했었고, 때로는 매니저로, 때로는 파티에서는 DJ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또 손주도 여기서 또 어떤 혜택을 받은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만 생각한다면 어떨지 모르지만 자녀와 손주 이런 여러 가지 대대로의 평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땐 어느 시점에선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버스 아래로 확 던져버리고 많은 것을 검사 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데 필요할 만한 그 요건을 다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본인이 큰 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트럼프라는 그림자가 너무 커서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절대로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많은 것이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연방 법무장관이요,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이 모든 연방 사형 케이스에 대해서 집행을 중지하고, 특히 얘기를 하면서 마약 사용에 관한, 마약에 관련된 그 범죄자 사형수, 그리고 소수인종일 경우에 너무너무 이게 똑같은 마약에 관련된 범죄자라 하더라도 백인과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포함한 소수인종에 관한 법적 잣대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뭐 메릭 갈란드는 연방 법무장관으로서 모든 미국인들을 헌법 아래 똑같이 대우를 해야지 되고, 뭐 그래야지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리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형 집행이 모두에게 공정한지를 헌법과 일반 법 아래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이게 페어한가 그런 것을 한다고 했거든요. 민권단체들이 그동안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2월 달 이후에 82군데의 민권단체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이든 대통령 그 취임을 할 때 가장 저도 인상적인 그 연사가 누구였냐면, 아만다 고우맨이라는 아주 젊은, 뭐 21살이었나요 그때?
뭐 열 몇 살 때부터 시를 써서 상도 막 받고 한,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너무 또 찬란하게 아름답고 어쩜 이렇게 시를 아주 그냥 막 연출도 본인이 하는 것처럼 연기인처럼, 그러나 진실한 연기처럼 이렇게 하는지, 그 시인, 젊은 여성 시인, 젊은이 그 아만다 고멘이 얘기한 그 시를 읊은 그 시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이 자비로우면 그 자비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런 구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민권단체들이 이 시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사형에 반대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 똑같이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는 사형이라면,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에서는 이게 변한데요. 지난 17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전에 사형 집행이 중지됐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지난해에 이제 대통령 선거 치르기 전에요, 13명의 사형 집행이 있었거든요. 단임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형 집행을 한 그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지난 120년의 미국 역사에서. 여기는 대통령도 중요하고 법무장관도 중요한데,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그 당시에 사형 집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잔혹한 살인자를 사형시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바이든 현 대통령은 사형제에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사형제에 찬성을 했었던 때도 있어요. 그게 아주 오래전도 아니에요. 1994년까지도 바이든 대통령도 사형제에 찬성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주 강력한 무슨 그 형사법 같은 것을 통과시키고 나중에는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많은 그 소수 인종들이 똑같은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굉장히 억울하게 처벌을 받더라 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선거 유세할 때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제를 끝낸다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의 사형 집행 중지라는 것은 그 방향으로, 대통령의 공약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저는 뭐 이 약 잘 모릅니다만 펜토바르비탈이라는 뭐 최면제이기도 하고 진통제이기도 하대요. 그런 약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사형수에게 약을 주사해서 사형을 집행할 때 쓰는 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약을 만든 제약회사들도 우리 약을 사형 집행에 쓰이는 것에 반대한다.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약이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쓰여지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약회사들도 이제 현대의 시대 정신의 추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만들 때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사람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런 그 제약회사의 움직임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는 사형 집행은, 연방 사형 집행은 안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짧게,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오늘 경제 지표가 좋아서 뭐 주식 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연방 정부의 일자리가 지금 85만 개 가운데서 18만 8천 개 정도가 나왔고, 이번에 특히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자들이 일자리를 새로 많이 잡았다는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것이 투표에 관한 것이요. 어제 굉장히 연방 대법원이 이제 어제로서 이번 회기가 끝납니다. 끝나서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게 있는데, 애리조나에서 어쨌든 그 투표를 제한하는 그 법이 1965년도에 만들어진 연방 투표 권리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6대3으로 연방 대법관들이 했습니다. 주정부가 투표권 제한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법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가 고소하기 힘들게 한 거죠.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연방 법무부가 조지아 주법을 고소했는데, 쭉 그 판결 결과가 나와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면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이거 조지아주 맘대로야, 이렇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연방 법무부가 승소하기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투표 제한법은 애리조나 주법보다는 텍사스 주법이 조금 더 심각한 것으로 그런 투표 제한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려졌는데 텍사스 주법에 대해서는 아직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연방의회에서 얼마 전에 민주당이 투표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중요하게 해서 만들어졌던 그 법안이 통과가 못 됐잖아요. 결국은 민주당이 이 투표 권리의 강화를 원하니까 더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원에서건 상원에서건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뭐 그런 것도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연방 자체에서 투표자의 권리를 굉장히 보호해 주는 게 1965년도 그 이후에 이제 없었다고 하면 투표 권리에 관한 법안이 큰 게 아주 중요한 게 그럼 다시 이번에 만들어서 최근의 흐름이 투표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많이 제한하는 것을 또 연방 차원에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되겠구나 하고 정치인들이 뭐 마음을 다잡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마음 잡고 있으면 공화당은 또 다른 마음을 안 품고 있겠어요? 거기서 누가 이기냐고. 그 누가 이기냐는 숫자인데 그 숫자는 유권자들이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평한 것 같기도 해요. 최종적인 결정은 유권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NPR 방송과 PBS 다 공영 라디오, 공영 텔레비전이죠. 그리고 마리스트 서베이가 공동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투표권을 확대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공화당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지난번 선거는 부정선거로 바이든이 당선된 건 아니지만 부정선거를 막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부정선거라는 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완전히 맑은 물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것은 지금 뭐 미국의 무정선거가 난무하는 게 아니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겠다.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부정선거라니 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56%대 41%. 투표권 확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15%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민주당은 85%가 그렇게 답을 했고 공화당은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막아야지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한 거고 무당파는 투표권 확대가 더 중요하다. 52%입니다. 그리고 백인은 52% 과반수 조금 넘는 사람들이 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절실하지 않아서 그럴 수가 있죠. 투표를 내가 원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다른 인종은 64%가 백인보다 12%나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투표하기를 원하면 그걸 잘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지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에 대해서는 이 결과가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지는 몰랐는데요. 굉장히 사람들이 그 신분증을 그 전에 다 사인을 하고 투표용지 받고 뭐 이랬는데도 또 마지막 현장에 가서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79%, 민주당은 57%, 과반수 넘죠. 공화당 94%, 무당파도 83%가 투표 당일날도 신분증 제시해야지. 백인은 78%, 다른 인종은 81%.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같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도 50%, 코로나 바이러스 지지 잘하고 있어 64%, 경제 50, 외교 46, 이민에 관해서 국경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38%만이 지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어제 연방 대법원에서 두 개 큰 그 판결을 한 뒤에 이제 휴회됐거든요. 보통 연방 대법원은 마지막 날 은퇴를 한다면 내가 은퇴합니다 하고 발표를 하는데 스티븐 브레이어 그 진보 연방 대법관이 82살이거든요. 은퇴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민주당들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미리 은퇴를 해주면 지금 민주당 대통령일 때 민주당 성향의 사람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공화당 집권 시에 돌아가신다거나 이러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루스 긴스버그도 사람들이 좀 일찍 은퇴해 주지 뭐 이랬었잖아요. 88세인가 그러셨죠. 그랬는데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다. 그런데 82세의 스티븐 그 브레이어 연방 대법관은 더 일하신다고 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뉴욕에 스토어들이 많이 비어 있을 때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한 그 중학교 선생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분이 그쪽 지역에 살고 계셨는데 날이면 날마다 가게가 문을 닫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럼 이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앉아서 팬데믹 때문에 하고 불만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문 닫는 가게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해서 처음에 Art on the Avenue라고 해서 미술 전시를, 윈도우가 있잖아요. 유리창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림을 딱 이제 걸어놓고, 그런데 그 그림은 아티스트는, 미술가는, 화가는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되고 그 그림은 $5,000 미만이어야지 되는 겁니다. 해서 그림을 윈도우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이제 뭐 QR 코드 같은 것으로 하면은 아티스트가 그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팔렸어요. 12점인가 보죠. $60,000가 거쳤는데 그 렌트비는 안 내도 됐기 때문에 그때 렌트비는 안 주고 대신 이제 QR코드를 찍으면 나중에라도 여기에 누가 렌트 들어올 사람,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식으로 이득을 준 거예요. 첫 번째가 성공을 해서 첫 번째는 힐링, 치유하기였고, 두 번째는 awakening, 각성이라고 할까요? 해서 또 했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탄성, 이런 제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기회와 축복이 되더라. 어떤 그 화가는 내 화가, 아티스트 경력에 큰 도움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지금 20년 만에 미군을 철군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전에 왜 바이든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았냐면, 아니 미군 철군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탈리반은 어떡하나요?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막 이렇게 질문하니까 오늘 네거티브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군인들이 일단 20년 만에 집으로 오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독립기념일에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미군 그 현지의 사령관은 철군을 하더라도 완전히 미국이 손을 떼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런 정도 얘기는 하고 있고요. 이제 진전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죠. 북부 바그렘 공군기지에서 전부 미군이 떠나고 그 공군기지를 아프가니스탄 쪽에 넘겨주고, 미국이 떠난다고 하니까 동맹국도 떠나고, 바이든 대통령은 9월 4일까지 모든 군인들을 철군을 한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피크 때는 한 10만 명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었거든요. 세월이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균우,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7월 20일이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에 탁 발디디고 한 52주년 기념이 돼서 제프 베조스가 내가 만든 우주선을 타고 나도 가겠다 했잖아요. 버진 레코드라고 있었는데 그 버진 레코드를 만든 그 리차드 브론슨이 자신도 버진 그 갤렉틱이라고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해서 아흘에 먼저 제프 베조스보다 우주에 간다고 하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
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리오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